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첫 유튜브의 컨텐츠로 투자 전략 시리즈로서 첫 번째 컨텐츠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투자 전략은 좀 누구나 쉽고 확률적으로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전략과 투자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목표로 촬영을 하게 됐고요. 그 첫 번째로는 이제 공모주 투자 전략이란 것으로 작년에 활용도 시전에서 저도 활용을 했고 올해도 시전에서 투자로서 활용한 투자 전략입니다. 다만 이제 매번 IPO 공모 투자가 진행이 되는데 매번 투자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 저는 골라내서 대여급 위주의 IPO 공모주 투자만 했고 그 공모주 투자에서는 거의 100% 이상 다 수익은 냈습니다. 준수한 수익률을 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투자 전략을 좀 알려드리고자 촬영을 했습니다. 이 공모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해야 되고 또 이런 투자의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또 공모주 투자 전략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웠는지 그런 것들과 또 이 공모주 실전의 20년도와 21년도의 그 데이터들 같이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남은 올해 기준으로 남은 기간 동안 IPO 공모주 투자할 만한 대상들, 예상되는 대상들을 제가 리스트를 뽑아서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알짜배기들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투자 전략, 성공적인 공모주 투자 전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공모주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자료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왼쪽에랑 오른쪽 아래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은 거의 같은 거나 다름없는데 왼쪽에는 한국거래소 자료입니다. 그리고 21년도는 추정치고 18년도 기준부터 해서 19, 20, 21년도까지입니다. 보시면 18년도부터 해서 천천히 기업 수가 약간은 좀 주춤했지만 70개 기업 수가 유지가 됐고 성장을 했죠. 공모 금액은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는 거는 IPO 시장이 각광을 받는 시장이 됐고 기존에 있는 전통의 상장된 기업들보다는 신규로 상장하는 기업에 대한 이 상장되는 기업들이 대다수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미래 4차 산업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들도 일부 포함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공모 금액이 몰리거나 또는 대여급들 IPO가 몰려드는 경우가 있어서 이 증거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역대 IPO 공모 금액은 꾸준히 증가를 하다가 감소했다, 증가를 했다, 감소하는 패턴이 보입니다. 근데 과거 거는 데이터를 보시는 것보다는 2000 근래 18년도부터 19년도, 20년도, 21년도까지 이 4개만 뚝 잘라서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자료와 많이 일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만큼 이 증거금이 공모 금액이 많이 몰리는 현상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IPO는 기업 공개를 통해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본인들의 새로운 사업이나 혹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좀 더 재투자를 하기 위한 그러한 절차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쿠팡이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자료 보시면은 물론 나스닥 기준이긴 한데 이번에 그 쿠팡 IPO로 더 불진 계기가 된 게 쿠팡이잖아요. 쿠팡이 한국 증시간이 미국에다가 상장을 했고 성공적인 IPO 성공을 했죠. 물론 이후에 주가는 계속 빠지긴 했는데 그 쿠팡도 IPO를 한 이유는 기존에 있는 사업에 외부 투자를 받아왔던 거를 돈을 다 쓰고 하다 보니 한계가 있죠. 영업이익은 계속 마이너스 나고
그러면 재투자를 또 더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를 IPO 시장이라는 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기 위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그런 부분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나스닥도 보면은 IPO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커지는 것처럼 미국도 당연히 커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IPO 투자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몰린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 관심이 있고 또 거기에 열광을 하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전략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모주 투자, IPO 공모주에 대한 투자의 장단점이 무엇일까?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뽑은 것들만 이렇게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점은 투자를 했을 경우에 좋은 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단점은 투자를 할 때 이 유의해야 할 점,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투자에 대한 이제 장점은 이 신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다른 종목이 수혜를 받죠. 뭐 대표적으로 하이브, 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팜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 신규 상장하는 IPO에 대한 회사에 투자를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투자를 했거나 혹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반영이 돼서 올라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넷마블은 카카오게임즈와 하이브를 투자를 했고 지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반영이 돼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SK 디스커버리, 뭐 SK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아무래도 SK 그룹 계열사인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하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랠리 상승을 해줄 수 있는 혜택이 수혜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도 당연히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자회사이고 하니까 주가가 많은 상승하는 반영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차트로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모주 투자에 대한 수익은 일단은 절반은 저는 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절반은 공모가가 책정이 되고 장 전에, 상장의 당일 장 전에 8시 40분부터 9시 사이거든요. 그때는 주가가 맥시멈 100%인지 200%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00% 기준일 겁니다. 100% 상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시장에서 그만큼 관심이 이전에 일반 청약과 기관 청약에서 굉장히 높은 또 증거금도 많이 몰리면은 그만큼 당 전에 막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뛰어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초가가 100%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엑셀 데이터에 정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익의 절반은 그 공모가에서 시초가 당 전 열리기 전까지는 100% 상승해서 이 절반, 그 수익에 대한 절반은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무조건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장점은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공모주 상장에서 이제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 이후에 정규장이 열리면은 상한가 플러스 알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는 다음날, 그 다다음 날까지 계속 상한가를 가거나 혹은 차트로 봤을 때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랠리를 찍을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을 알파는 그 기대감을 말하는 거고요. 상한가는 이제 당일 상한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다음 날도 상한가에 대한 기대감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좀 예외적이에요. 이거는 제가 뒤에 있는 페이지인 투자 전략에서 올해는 좀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라서 이런 부분에 있다.
장점이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단점에 대한 얘기인데, 단점보다는 혹시 모를 예외나 변수라는 거죠. 대학급 공모주가 이제 시총이나 또는 조금은 공모 금액이 적거나 그런 기업, 대표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공모 54개의 IPO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대여급 IPO 공모주들은 카카오게임즈와 하이브, 그다음에 SK바이오팜을 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는 조금 더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대표적으로 이런 세 개의 기업과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난다는, 그래서 이제 저는 대여급 공모주를 투자를 하는 것을 더 선호를 하고, 위에 말한 그 장점에 다 해당되는 100% 거의 해당되는 IPO 공모주이기 때문에 저는 대여급 IPO 공모주를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작은 공모주 회사들은 시장에서나 이제 우리가 실제 뉴스를 봤을 때도 대여급 공모주에 오는 이런 뉴스나 시장의 관심도보다는 조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작은 기업이나 규모가 좀 작은 공모주들이 나쁘다, 수익률을 못 낸다, 이건 아닙니다. 수익률을 내긴 내는데 조금은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게 크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참여 기간에 대한 외국인의 보호 예수 기간의 비율을 말씀을 드린 거는 카카오게임즈와 SK바이오팜 그 두 개와 다른 하나로는 이제 하이브를 비교할 수 있는데, 작년에 하이브가 좀 상장 당일 상한가를 쳤다가 이후에 주가가 계속 빠져버렸거든요. 당일 주가가 확 빠져서 마이너스 6% 정도? 제 기억으로는 6% 정도 빠졌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긴 했는데 그 이유 중에서 첫 번째 하나는 참여한 기관과 외국인 이 보호 예수하는, 그러니까 주식을 1개월 내지 3개월 내에 팔지 못하는 보호 예수 기간을 둡니다. 근데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팜보다 1개월, 3개월에 있는 이 기간, 외국인 보호 예수 기간 비율이 생각보다 적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 물량이 쏟아져 나올 거라는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확 빠져버렸거든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상한가를 못 가는 당일날, 상장일 당일날 상한가를 못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단점,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셔야 투자를 할 때 내가 당일날 제대로 내 값을 팔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체크리스트, 체크 확인을 해야 되는 두 번째 단점이고요. 경쟁률이 높거나 이제 증거금이 많이 몰리는 경우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경쟁률이 높거나 증거금이 많이 몰리죠. 그러면 이제 실제 받는 주식 수량은 좀 적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비례 배정이었고요. 올해는 좀 개정이 돼서 균등 배정으로 이제는 최소는 한 주는 일단 한 주는 받습니다. 대여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단점은 아무래도 많은 주식 수량을 못 받는 점이죠. 그러면은 주식 수가 많을수록 주가가 공모가에서 시초가는 100% 상승할 거고, 정규장이 열리고 나면은 30% 상한가를 갈 거 아닙니까? 주식 수가 한 주를 갖고 있으면 130%를 가져가는 거랑, 주식이 10주나 혹은 100주를 갖고 있으면 30%를 가져가면 되겠죠. 그만큼 배로 더 벌 수 있으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주식 수량을 적게 받기 때문에 그거는 많이 어렵죠. 그래도 근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은 떡은 아니더라도 떡고물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면은 투자를 하는 게 맞고, 주식 수량이 적어서 이게 단점이지 안 좋다, 하지 마라, 이건 아닙니다. 작은 규모의 IPO 하는 공모주들은 경쟁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높은 경우도 있긴 한데 대여급에 비교를 하면 높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증거금도 그렇게 많이 몰리진 않을 텐데 대신 주식 수량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 위에 있는 장점인 상한가나 시초가에 대한 상한가는 조금은 어려운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예외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말 나온 김에 이거를 보여드리죠.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하면서도 정리를 한 내용인데 보면은 여기에 20년도 신규 상장한 기업들입니다. 54개의 기업들이 상장을 했고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건 이제 제가 대학급 IPO들 위주로 따로 떼낸 겁니다. 시장에서 관심도 있었고 IPO를 투자를 해야 되는 촉매지가 된 것들도 바로 이 3개의 기업들 하이브와 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팜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가 대학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시면은 이 3개만 말씀을 드리죠. 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팜은 신약 개발과 게임 개발, 유지 솔루션을 하죠. 보면은 공모가는 당시에 24,000원이고 SK바이오팜은 49,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가는 48,000원. 시작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공모가에서 시초가로 뛴 가격들인데 당시 SK바이오팜은 98,000원. 7월 2일, 10일이었어. 그리고 장이 열리고 나서 찍은 최고가는 62,400원, 카카오게임즈는 62,400원, SK바이오팜은 127,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는 상한가를 유지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했는데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모가가 낮은 경우이거든요. 24,000원. 여기도 공모가 밴드가 최상단은 붙었습니다. 근데 최상단이 24,000원, 카카오게임즈는 24,000원이었고 SK바이오팜은 49,000원이었습니다. 반면에 하이브는 왜 못 올랐는지 제가 아직 여기서 설명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하이브가 공모가 금액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135,000원이었는데 이 밸류에이션 놓고 보면 동종업계인 SM이나 YG, JYP를 비교하면은 3사 합치면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이었거든요. 공모가도 높았고 시총가도 높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높은 밸류에이션이었고 그래서 시작가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뭐 빅히트가 아니죠. 하이브 당시 뭐 방탄소년단이 뭐 빌보드 1위하고 기대감이 엄청 높다라고 하면서 높았죠. 근데 이때 카운트 요인은 재계약설, 방탄소년단 BTS에 대한 재계약설이나 군 복무 그리고 또 BTS 말고는 없지 않느냐. 글로벌 유명한 아이돌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 그런 게 좀 반영이 됐고 또 당시 업종은 그렇게 또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 뭐 상한가는 찍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종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마이너스 4%를 찍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투자를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모가 시초가 기준으로 100%는 먹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뭐 빠지는 기업들도 있긴 합니다. 작은 기업들 웬만하면은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통계적으로 정리를 했을 경우에는 따상이 한 경우 그러니까 공모가에서 시초가 넘어가는 그 기준은 22건입니다. 41%인데 54건 중에서 41% 22건이고요. 따따상이 성공한 사례는 그 22건 중에서는 9건입니다. 그래서 69% 정도의 비율을 가져가고 종가 기준으로 이제 따상을 유지를 하면서 마무리한 경우는 8건 그리고 실패한 건은 이제 하이브가 대표적인 한 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모가에서 시초가 따상 실패한 건수는 반대로 32건입니다. 한 59% 정도 될 것 같네요. 따상이 실패 이후에 상한가 간 경우는 8건 반대로는 따상 실패지만 상한가를 못 간 경우가 좀 있다라는 거고요. 종가 기준 이 8건에서 종가 상한가를 마무리한 경우는 3건입니다. 실패한 건은 상한가 실패한 건은 1건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통계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실패하지만은 54건 중에서 이 22건을 우리는 잡아내기만 하면은 100% 수익을 챙겨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자. 따상이 좀 어려울 것 같은 논리적인 근거가 된다고 한다면 정규장이 열리고 나서 바로 매도를 걸어도 어쨌든 우리가
130%의 수익을 못 먹더라도 100%의 수익률을 먹고 가져가지 않습니다. 떡은 아니더라도 떡고물을 먹고 나오자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작년 데이터고 올해 데이터는 어때? 라고 해서 올해 데이터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올해 데이터들을 보시면은 5월 11일까지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추가로 더 있었습니다. 근데 추가로는 제가 정리를 하기보다는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올해가 아마 5월 11일 기준으로 26개 상장을 했고 이 중에서 이제 따상에 성공한 건수들은 따상이 SKI 테크놀로지까지 포함을 시키면은 16건이고요. 따따상 정규장 포함해서 따따상이 된 거는 9건입니다. 원가 기준 성공 실패는 7건이고 2건은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앞서 거의 데이터가 비슷합니다. 물론 따상이 성공한 건수는 여기가 좀 더 비율이 높긴 하지만 거기는 작년은 54건의 IPO를 했던 거고 지금 여기 21년도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비율이 약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면은 이 공모가에서 시초가 간 경우가 16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특히 올해는 장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지만은 그래도 간 경우가 비율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공모가에서 시초가 가는 수익률도 역시 우리는 확실하게 챙길 수 있다. 특히 대여급도 여전히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바이오사이언스, SKI 테크놀로지 이 둘 다 보시면은 이때는 제약바이오가 워낙 CMO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잘 됐었고 또 공모가도 상당히 낮았어요. 근데 여기는 공모가 10만 5천원이었고 이후에 시초가는 같지만은 고가에서는 상한가를 찍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 26%를 내면서 빠졌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감은 있지만은 못 가는 경우가 있다는 점.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높거나 하이브처럼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거나 시총이 부담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빠지거나 보호예술 기간이 좀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빠질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반대로 공모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65,000원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SKI 테크놀로지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이 공모가와 시초가 그리고 고가 그리고 장 종료했을 경우에 마무리되는 이 종가 기준의 가격은 100% 30% 꾸준히 유지를 합니다. 무너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상승은 이틀 연속은 우상향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차이점이 있다는 점 체크를 해서 보시면은 투자 전략을 좀 더 수월하게 세울 수도 있고 또 수익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고요. 작년과 올해 공모주의 시장 차이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작년 주식시장과 올해 주식시장은 차이점은 강세장이 아니고 신고가 플러스 신고가 랠리가 아닙니다. 작년에는 신고가 플러스 신고가 랠리였고 강세장이었지만 올해는 대로 박스권의 장세장이고 실적 장세. 그러다 보니까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처럼 연일 신고가를 찍을 수는 없을 거고요. 웬만하면은 그렇게 긴 신고가 랠리는 가져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유동성이 작년과는 좀 다릅니다. 올해 예탁금이 높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주식하는 트레이딩하는 경우가 좀 많이 회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또 여기에 한 가지는 작년에 아마 대부분 올해도 그렇지만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상장을 합니다. 이 상장하는 기업들이 작년에는 금리가 제로금리였고 또 업종도 강세장이었지만 반대로 올해는 업종 성장주 관련된 업종들이 약세이고 또 금리 상승과 테이퍼링 이슈가 겹치면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이슈가 같이 겹치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다음에 지속적인 상한가가 어렵다는 것도 아까 제가 같이 위에 있는 저 세 가지 이유로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공모 가격이나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거나 시총이 높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하이브나 SKI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예죠.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되면은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매물을 던지게 됩니다.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주가는 하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모 가격이나 시총이 높거나 밸류에이션이 높거나 또 경쟁 업체들이랑 비교했을 경우에 너무 고평가 논란이 돼버리면 주가는 반대로 상한가가 어렵고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 잘 유의를 해서 투자 전략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데 잘 참고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앞에 있는 투자 전략 내용을 다 차이점에 이 투자 전략과 연관이 있는, 여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방향성이 지금은 박스권이고 실적 장세이고, 수급도 아까 말씀드린 뭐 회전율이나 예탁금은 둔화되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크다고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투자를 하실 때. 그리고 업종 밸류에이션,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나 SKI 테크놀로지 이런 부분들이 경쟁회사와 비교 대상이 될 거고, 이런 부분도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밸류에이션, 시총,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재무 아래에 있는 내용이죠. 사업 내용도 확인을 해야 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싼지 안 비싼지에 대한 판단에 대한 기준이 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와 확인을 비교 확인해서 투자를 하시는데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 수요 예측,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공모가 밴드 경쟁률 확인도 체크를 해서 높은지 낮은지, 공모가 밴드가 너무 비싸게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기간 수요 비율, 외국인 수익 보호예술 기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확인하고 조사를 해서 확인하고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아래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또 기간 수요 예측은 이제 경쟁률, 일반 경쟁률도 있고 그런 부분의 경쟁률이 높은지 낮은지 확인을 해서 이게 흥행할 거다 아니다 라는 걸 판단에 대한 기준이 서는 게 바로 저런 데이터들을 확인해서 투자를 하신데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투자 전략과 이런 것들 차이점들 다 잘 정리가 되고 확인이 되면은 이거를 그대로 여기 상장 예정되는 기업들과 상장 추진하는 기업들 투자를 하실 때 잘 적용을 해보시면은 아마 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월하게 될 거다. 근데 제가 여기 정리해온 것들은 아무래도 대여급들 위주입니다.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고요. 여기 대표 주관사와 상장할 시장 어디인지, 코스피의 상장, 아래에 있는 상장 추진하는 상장 심사나 뭐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표 주관사를 선정하고 절차를 들어가는 기업들입니다. 야누자 티몬,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저는 아무래도 본다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뭐 야누자 티몬은 저는 잘 모르겠고, 현대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ADT 캡슐 11번가 원스토어, 그리고 여기 좀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웨이브. 이 네 개는 현대 엔지니어링은 현대차 그룹 계열사, 현대건설 자회사이고요. ADT 캡슐 11번가 원스토어, 그리고 여기 빠진 웨이브는 SK텔레콤에 붙어있는 자식들 회사, 혼자 회사? 자식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K뱅크는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제 인터넷 뱅킹 1호인데 2호가 만약에 성적으로 IPO가 잘 되면은 K뱅크도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K뱅크도 있고요. 동국제약 자회사입니다. 동국생명과학이고요. 1층 복합 소재이 지금 현재는 사업명이 변경이 되는데 1층 하이솔루션입니다. 여기는 수소 탱크로 하는데 이 수소 탱크가 차량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대차 여기 납품을 하고 있고, 좀 저는 수소 테마에 있어서 기대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개한 이 기업들은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관심이 있고
일반 투자자들도 관심이 있는, 기관도 관심 있고 일반 투자자도 관심이 있는 그런 기업들만 정리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대여급 공모주 투자를 선호를 하다 보니까 이 기업들을 정리를 해서 올린 거고요. 더 찾아보시면 더 좋은 회사도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고, 위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투자 전략과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하반기에 이 공모주 투자를 누구나 다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소개해 드린 거고, 실전에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리고 드린 내용이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투자 전략으로 제가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도 한번 제 채널에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컨텐츠가 좋으시면은 좋아요랑 또 구독도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